네, 이번 영상은요, 공매로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는 대지고요, 면적은 53제곱미터입니다. 평으로 계산을 하면 16.0325평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1억 1,766만 원인데 이외 유찰이 돼서 9,4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던 물건입니다. 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고 어떻게 해결을 나갈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책 구매 후 발품불패라는 카페를 저와 정민우 대표님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입을 하시고 책 인증샷 카페에 남겨주시면 스피드 옥션 1개월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5만원 상당의 혜택입니다. 책도 읽으시고 스피드 옥션도 이용을 해보세요. 자, 상세 입찰 결과입니다. 지금 유효 1명 해서 저 혼자 또 낙찰을 받았어요. 뒤에 한 명도 없더라고요. 살짝 아쉽죠. 9,712만 8천원에 낙찰을 받았고요.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분 2분과 함께 하면서 법인 3개로 공동 입찰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작년에 7월에 법인 규제가 나와서 법인으로 투자하기 지금 거의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기회가 있습니다. 취등록세 12.4% 내고 또 종합부동산세 내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큰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단돈 500만 원이라도 아니면 1000만 원이라도 남는다고 하면 무조건 도전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찰가 9,700만 원 이상에 썼고 또 취등록세 12.4% 내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감정가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정확한 시세 파악을 통해서 평당 땅값이라든지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 잘 확인을 한 다음에 생각보다 감정가가 좀 낮게 돼 있다 라는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입찰을 하는 거죠. 그 면적 정보 볼게요. 땅 면적이 106제곱미터인데 그 중에서 2분의 1 지분이 나온 겁니다. 이용 현황은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 내 땅 위에 단독주택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기타 사항에는 제시의 건물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네요. 제가 낙찰받고 며칠 뒤에 해당 물건지로 향했습니다. 이 물건은 아니고요.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이 집을 깔고 앉아있는 토지를 제가 낙찰을 받은 거고요.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우선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원시 장안구 위치에 있는데 광교역까지 한 3km, 또 1호선 화서역까지 또 3km, 또 분당선 매교역까지 또 3km. 주변에 역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역이 있었다고 하면 감정평가 금액은 훨씬 더 높았겠죠.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떼봤는데요. 토지와 건물 각각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지가 처음엔 아버지 소유였습니다. 근데 건물을 지은 사람은 자식이 3명이 있는데 첫째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땅은 또 누가 소유를 하고 있냐? 둘째와 셋째가 2분의 1씩 소유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재미나죠? 그래서 이 물건은 법정지상권과 지분물건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잡해 보이는 물건들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재미가 너무 쏠쏠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꼬여있는 어떤 실타래를 하나하나씩 내가 풀어가면서 수익까지 얻을 수 있으면 정말 재밌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항상 도전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실전 경험들이 쌓여야 되겠죠. 현재 진행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2일 날 제가 저녁에 집으로 찾아갑니다. 해당 물건지로. 1층에는 집 지은 분이 살고 계시고요. 첫째 형님이겠죠. 2층에는 둘째 형님이 살고 계세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째와 둘째 사이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거의 말도 안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죠. 공매로 낙찰을 받았고 이러이러해서 저한테 부당이득이라든지 아니면 철거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채무자분, 이제 셋째 분이시겠죠? 통화가 됩니다. 12월 23일 날 통화를 완료를 했고요. 채무 금액은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크지는 않더라고요. 4천만 원 정도 국가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밀린 상황이에요.
근데 땅값은 그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분은 채무 금액 4천만 원을 갚고 저는 잔금 납부를 포기하고 또 어느 정도 수익을 얻으면서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제가 온비드에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완벽히 끝내야만 가능합니다. 채무자분께서 지금은 돈이 없어서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형님들하고 알아서 진행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로 제가 생각했었던 협의는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서 캠코에서 등기 필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소유권이 완전히 저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곧 건물 철거 소송 및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 후에 변론기일 날 판사님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조정기일이 잡히면 조정위원과 또 셋이 모여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판결이 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것도 많고 또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측량을 하고 또 현물 분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둘째 아드님과 함께 반반씩 소유를 하고 있는데 경계가 지어져 있지 않아요. 함께 소유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가 누구 거 여기부터 어디까지가 누구 거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분 위치가 특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가장 원하는 그림은 저는 그 나머지 땅과 건물을 사고 싶은 마음이 커요. 왜냐 여기가 1종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우선 토지 면적은 32평 정도 되고요. 노후는 22년 됐습니다. 그리고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는 집이에요. 랜드북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지번을 넣으면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토지의 형태와 입지 조건이 신축에 유리합니다. 서비스 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하기 위해선 건축사무소 가서 가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보고 해봐야 되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랜드북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 제가 공유자분들한테 매도할 수도 있고요. 공유자분들의 지분을 또 인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땅만 경매로 넘길 수도 있는데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또 협의를 통해 찾아서 그 해결 방법들을 영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